부녀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이 격렬한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여성은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대화를 일방적으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은 가슴을 두드리며 답답하고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대체 이 부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감동 주파수의 김희정입니다. 겨울철에는 손발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말고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동유럽의 작은 국가 몰도바에서 지내다 한국으로 온 한 남성에게서 온 사연입니다. 저도 사연을 받고 처음 들어본 나라인데요. 구독자님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나라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사연을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니콜라이 페트로프입니다. 저는 몰도바의 작은 시골 마을 도르포바에서 농부이자 목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몰도바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가난한 농부이자 목수로 살아왔죠. 제 손에는 항상 흙냄새와 톱밥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밭에서는 보리와 옥수수를 키우고 비가 오는 날이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날에는 목공 작업대에 앉아 나무를 깎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농기구와 가구들이 동네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농부도 목수도 두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직업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 손은 투박하지만 그 손이 깎아낸 나무는 매끈합니다. 제 손은 거칠지만 그 손이 만든 집은 비 한 방울 새지 않으니까요. 제가 사는 농가도 제가 직접 지은 집입니다. 집의 벽은 소나무 판재로 하나하나 깎아냈고 지붕은 단단한 오크나무로 덮었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도 집 안은 안전합니다. 집만큼은 비 한 방울 새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말은 제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손수집을 짓고 집 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저 역시 자연스럽게 목수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엔 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그 믿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손이 빠르고 기술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집은커녕 밥 한 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셋입니다. 아내 마리나, 딸 알렉사, 그리고 제 아내의 이름은 마리나 페트로프입니다. 마리나는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가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가정을 지킨 사람이니까요. 사실 마리나와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닙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가뭄이 찾아와 농사가 망했습니다. 그때 저는 절망했고 집안에 틀어박혀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도 마리나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둥이에요. 라고 말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저처럼 무능한 남편을 탓했겠지만 마리나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마을 장터에 작은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잡화점이라고 해봤자 밀가루, 소금, 설탕 같은 기본 생필품 몇 가지를 파는 소규모 가게였습니다. 마리나는 가게에 앉아 있다가 손님이 오면 밭에서 일하는 저를 부르러 오곤 했습니다. 여보, 도르체 아줌마가 밀가루 1kg로만 달래요. 그때마다 저는 도르체 아줌마의 가방에 밀가루를 담아주고 다음날 받기로 한 외상 장부에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마리나는 그때도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외상으로 밀가루를 내주다니 어차피 못 받을 돈 아니야? 라고 제가 푸념을 하면 돈보다도 이웃과의 신뢰가 더 중요해요. 나중에 다 갚으실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그녀는 언제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에도 마리나는 항상 버텼고 저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알렉사,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알렉사는 가문의 자랑이자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제 딸은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예쁘고 똑똑했어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아서 나무로 작은 인형을 깎고 색칠해서 친구들에게 선물하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미술 시간마다 상을 받아왔고 선생님들은 늘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콜라이 씨, 알렉사는 나중에 훌륭한 아이가 될 거예요. 그때 저는 농부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이렇게 재능 있는 아이가 나왔구나. 그래서 저는 딸이 저와 같이 목수일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알렉사는 부지런하고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곧잘 하는 아이였죠. 따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척척 알아서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도 수준급으로 구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알렉사의 꿈은 평범한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새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런 딸이 어느 날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에 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뭐? 한국?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숟가락을 들고 밥상에 앉아 있었고 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은 변함없었습니다. 한국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한국에 가서 살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너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한국은 우리랑 다른 나라야. 네가 무슨 수로 거기서 산다는 거야. 아버지, 저는 어른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수일을 하면서 손에 굳은 살 박힌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비 맞으면서 농사 지은 거라고. 그런데 넌 지금 가족을 버리고 한국에 간다고? 저는 우리 딸이 나이가 많은 한국의 남성에게 시집 갈 거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너무 속이 탔습니다. 한국의 농부들이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의 시골에서 젊은 여자들과 결혼해 시골로 데리고 가 농부 일을 시키며 산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몇 번이고 딸에게 애원도 소리도 지르며 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마치 사탄이라도 씌인 것처럼 전혀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더군요. 딸은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뻐했던 알렉사는 이제 더는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딸은 작은 짐가방 하나를 들고 공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딸이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올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버스가 사라진 먼지 자국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을 한국으로 팔려가게 됐다는 자괴감과 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알렉사가 집을 나간 이후로 저는 목공 작업대에 앉아 나무를 깎으면서도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목수로서의 자부심은 남아있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은 사라졌습니다. 알렉사가 떠난 이후에 제 가슴은 찢어졌지만 그래도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아있는 아내와 저라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알렉사가 떠나고 시간을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예쁜 웃음으로 맞이해주고 제잘제잘 하루 일상을 이야기해주던 예쁜 딸이 없는 것 빼곤 말이죠.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밭으로 나갑니다. 보리밭의 흙은 메마르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올해는 비가 올 듯하면서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제발. 하지만 자연은 제 바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결국 보리는 말라버렸습니다. 다 죽었구나. 잡아 뽑은 보리의 뿌리는 바싹 말라서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할아버지의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해도 망쳤구먼. 이러다간 빚더미 안게 생겼네.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숨이 막혀 왔습니다. 저도 그와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요. 보리밭이 망했으니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달 빚 갚을 돈은 어디서 구하지? 목수일도 하긴 하지만 주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나무 의자나 문짝을 고쳐달라고 하긴 하지만 그 돈으론 빚 이자의 반도 갚을 수 없습니다. 이날 저녁 밥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아내 마리나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고 밥만 먹었습니다. 다음 달에 이자 갚아야 한다는 거 알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제 목소리는 짧고 차가웠습니다. 알기만 하면 뭐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해결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는 저에게 등을 돌린 채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동네 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니콜라이 페트로프 씨, 송금이 도착했습니다. 네, 송금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묻자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알렉사 페트로프 씨입니다.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알렉사가 보냈다고요? 직원은 네, 오늘 바로 찾으러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내 딸이 보낸 돈으로 내가 밥을 먹어야 하는 건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으로 갔습니다. 직원이 저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총 $800입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800. 이 돈은 제가 2개월 동안 농사와 목수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딸이 그 돈을 한 번에 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돈을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은 딸이 보낸 돈으로 사는구나. 그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 머릿속엔 이미 온갖 자격지심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 한 구석에 가방을 던져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알렉사가 보낸 돈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이 제 귀에 들리는 순간 뭔가가 울컥했습니다. 왜 그걸 묻는 거야? 제가 화를 내자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화를 내요? 우리 딸이 도와준 거잖아요. 고맙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더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고맙다고? 내가 딸한테 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아버지야. 딸한테 돈 받아서 밥 먹는 아버지가 아니야. 그 순간 제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딸이 돈을 보내줄 정도로 풍족해졌다는 말이잖아요. 알렉사는 성공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공했다고? 나이 많은 동양의 남성에게 팔려가듯 시집간 게 성공이라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목공 작업대에 앉아 무의미하게 나무를 깎았습니다. 목재 조각들이 바닥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속엔 부끄러움과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손은 뭐지? 이 손으로 농사를 짓고, 이 손으로 집을 짓고, 이 손으로 딸을 키웠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 손이 돈도 벌지 못하는 손이 됐을까? 아내는 알렉사와 거의 매일 연락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알렉사와의 통화 중에 저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전화를 건네받았죠. 알렉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죠. 아버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그리움이 물씬 차올랐습니다. 딸이 나보다 더 밝게 사는구나. 아버지, 한국에 한번 와보시는 게 어때요? 여기도 할 일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목수도 대우받아요. 처음엔 듣고도 넘겼습니다. 내가 거기서 뭘 해? 나이도 많은데?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이 잘 살고 있다잖아요. 당신도 그걸 자랑스러워해요.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나도 딸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잖아.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거기서 바뀔 수 있으면 바뀌어보자.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아, 나 한국에 가볼 생각이 있다. 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진짜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딸과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위가 전부였죠.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제 사위라는 작자가 저와 연배가 비슷하거나 훨씬 많고 욕심 많은 남정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저런 복잡한 머릿속을 가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코끝에 닿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몰도바의 흙냄새와는 다른 깨끗하면서도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고 곳곳에 전자 스크린과 자동 안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정류장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내는 혼잣말로 연신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눈을 돌릴 때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어린아이도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를 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딸 알렉사가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멀리서 보니 머리카락을 묶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은 뛰어와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저는 멋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있었냐? 입으로는 평범한 인사를 했지만 내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딸의 남편 박성준이 공항 앞에 세워둔 검은 SUV 차량에 저를 태웠습니다. 몰도바에서 보던 오래된 트럭이나 낡은 승합차와는 차원이 다른 차량이었습니다. 딸의 남편은 제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젊어 보였죠. 나이를 물어보니 저희 딸과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더군요. 저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과 스마트해 보이는 인상이 영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해서 죄송하다며 앞으로 두 분께 효도를 열심히 하겠다며 말하더군요. 어색한 루마니아어를 쓰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차 내부는 정말 넓었습니다. 몰도바에서는 이런 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좌석이 자동으로 뒤로 젖혀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받이가 부드럽게 조절되었고 딸이 아버지 시트 조절 버튼 누르면 편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버튼 하나로 좌석이 앞뒤로 움직이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잘못 누르면 고장이라도 나면 어쩌지. 몰도바에서는 고장나면 수리비가 몇 달치 월급을 날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하늘을 가리고 도로에는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몰도바와는 너무 다르구나. 건물들은 높고 반짝였고 도로엔 교통 신호등마다 LED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몰도바에선 신호등도 고장난 채 방치되는 일이 많았으니 이런 모습이 신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많이 발전했어요. 직접 보시니까 어때요?
몰도바와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정말 많은 감상을 들게 했습니다. 정말 많이 발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가 살던 몰도바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까? 차에서 내리고 딸의 집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자동문이 혼자서 열렸습니다. 뭐야, 문이 혼자서 열렸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딸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동문이에요, 아버지. 사람이 다가오면 알아서 열리는 거예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도 스스로 열리는구나.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자 딸이 버튼을 누르지도 않고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뭐야? 버튼도 안 눌렀잖아? 아버지,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엘리베이터도 불러요. 딸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이야? 엘리베이터에 타서 16층에 내리자 딸의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딸은 문 앞에 서서 번호를 누르지 않고 손가락을 대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한 거야? 아니요, 지문 인식이에요. 뭐? 손가락으로 문을 연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몰도바에서는 현관문에 자물쇠 3개는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문 하나로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 이곳은 진짜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나무 바닥이 아니라 광이 나는 대리석 바닥이었고 벽에는 커다란 TV 화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그림인가? TV예요, 아버지. 벽에 걸린 TV가 어느 순간 자동으로 켜지더니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리모컨 대신 스마트폰으로 채널을 돌리는 걸 보고 제 입이 절로 벌어졌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마법사야? 이건 마법이야. 아내의 호들갑의 딸과 사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마법 아니에요. 그냥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저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주방에 식기세척기, 전기 오븐, 냉장고에 붙은 전자패널 하나하나가 전부 신기했습니다. 우리 집엔 냉장고도 고장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긴 뭐가 이렇게 많아. 딸은 자신의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하나하나 보여줬죠. 아내는 식기세척기를 정말 신기해 하더군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전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을 자동으로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도 집에 있으면 정말 좋겠다며 감탄을 했죠. 로봇 청소기는 저도 신기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곳을 피해서 청소를 진행하더라고요. 어떤 기술력인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도바에서 목수로, 농부로 자랑스럽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딸의 집에 와보니 정말 별세계가 따로 없더군요.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 생활 수준이 높은 국가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아내 그리고 사위와 함께 근사한 식당에 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정말 다양한 음식이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졌죠. 정말 배부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원래 해산물 식당에 가려고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몰도바가 내륙 국가여서 해산물을 잘 드셔보지 못할 것 같아서 맛있는 해산물 식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혹시 익숙하지 않아 못 드실까봐 오늘은 외국인들이 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일반 한식당으로 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사위가 배려심이 많고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같이 지내보세요. 몰도바보다 일자리도 많고 목수도 대우받아요. 저는 조용히 밥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목수로 일할 수 있을까? 지금 내 나이에 가능할까? 하지만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과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알고 보니 사위가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루마니아의 건설 프로젝트 때문에 주재원으로 나왔다가 몰도바로 여행을 와서 저희 딸을 만났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죠. 그리고 저희 딸은 지금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다니면서 한국어를 익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취업 연계까지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알렉사는 한국어 공부가 끝나면 자신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며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사위가 알려준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곤란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대부분은 눈치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위험한 일이 아니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몰도바의 시골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딸과 사위가 마련해준 작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하고 집에서 달달한 수박을 잘라 먹고 겨울이면 따뜻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귤을 까먹으며 지내는데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놀라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통해서 몰도바라는 국가를 처음 알게 됐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너무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기후가 좋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더라고요. 니콜라이 씨 덕분에 새로운 국가를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니콜라이 씨가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에서 행복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고 하시니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